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엄중한 자세로 인사 검증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충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청문 대책을 논의했듯이 국민의 시각에서 엄중한 잣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인사는 사전에 치밀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민이 보기에 적합한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내온 인사청문 대상자는 한결같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대통령이 불러주는 이름을 그대로 발표만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부실 인사에 대해 실망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혹,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질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와 부실 검증은 난맥상을 넘어 참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뒤늦게 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후속 장관급 인사는 일주일째 발표조차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드에 맞으면 대충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격 미달 인사를 국회에 보냈다는 말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뒤면 취임 한 달이 되는데 아직도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을 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늦고 부실한 것은 문자 그대로 국민적 탕평을 통해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 적재적소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고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코드 인사에 집착하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을 이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국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지극히 정파적 용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촛불 총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심지어 공직자는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 도구들이라고 부적절한 말까지 공공연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사회마저도 특정 세력과 정파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위험하고도 정파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듣기에도 불편하고 개탄스러운 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한 결코 공무원 조직을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평범하고 상식적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을 고위 공직자 후보라고 국회에 보내놓고선 시간이 없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무조건 인준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존중하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해 나갈 때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의 열기에 취해 지금처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선적 운영을 해 나갈 경우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숱한 의혹과 비리 혐의가 밝혀지고 부적격한 인물로 드러난 인물을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토익 점수 변조를 통해 부인의 고교 강사 취업이 드러난 김상조 후보자, 장래의 특정 고교 입학을 위해 입학 장사격인 관사를 위장 전입으로 이용한 강경화 후보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과 가족이 검찰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마저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 등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정 노동단체가 반대하면 일자리 수속을 바꾸고 여성단체가 요구하면 국가안보실 차장도 경질하면서 국민을 대표한 야당의 요구와 견해는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증과 소명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조차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차일 피일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사실상 검증 거부 행태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불통, 독선, 독주의 인사를 계속 강행하고 협치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더 많은 과제들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 차관에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수 씨를 임명했습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이 언론 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전국 언론 노조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송의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자리인데 이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의 몫은 3명이 되고 야당 몫 2명 중 1명도 여당의 이중대가 추천하는 만큼 자칫 여야 추천이 4대1로 현격히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정부와 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개정 시도를 해왔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언론을 적폐로까지 규정하며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수 없으며 우리 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방송이 정권의 겁을 먹고 문모닝식의 아첨 뉴스만을 내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많은 언론 장악과 재갈 물리기 시도가 결국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불러와 정권의 실패로 끝난 교훈을 상기하기 바랍니다.